네, 안녕하십니까. 이차장 양소입니다. 오늘이 11월 22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4시 2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아주 모처럼 만에 그것도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지수 상승 장세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거쳐 오늘까지 이틀 연속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자 3,000포인트를 너끈히 회복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종합지수 현재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포인트 아래에서 지루하게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에서 탈피하는 듯한 비교적 괜찮은 그런 모습이 특히 이중 바닥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될 정도로 일단 좋은 모습을 했다는 건데요. 자, 삼성전자를 보면 이 삼성전자가 오늘 무려 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작년 10월, 11월 급등, 11월, 12월이네요. 그 당시 급등했던 이래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간 적은 11개월 만에 처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죠. SK하이닉스는 더 많이 올라가서 7% 넘게 상승을 했고요.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 외에 다른 기술주,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또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런 기술주들도 같이 올라가면서 작게는 5% 내지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은 거의 14%나 급등을 했고요. 일부 램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은 상한가에 이르는 정도로까지 전반적으로 반도체 등 전체 중소형 기술주들이 뜨겁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두고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즉 지수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추세가 전환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럴 것이 지난주 목요일까지 시장을 강하게 선도 주도했던 테마주 2대 테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테마는 2차전지 테마주들입니다. 2차전지 테마주들은 특별히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일제히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신기술주, 즉 메타버스나 NFT 또는 코인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더 많이 하락했죠. 일찍 급락하는 이런 모양새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와중에 2차 전지 중에서 SKC는 거의 안 빠졌습니다. 특기할 만한 그러한 주가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또 현재 테마주 중 신기술주 중에서는 최근 들어 강조했던 종목이 있죠. 다날 하고요. 그리고 또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은 그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급락을 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은 보합권을 지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들 역시 특기할 만한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2차 전지 및 그리고 기술주들이 이렇게 크게 급락하는 상황까지 전개된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어떻게 우리 시장은 말이죠. 지수나 전체 분위기 상황에 따라서 양대 진영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시장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그렇고요. 오늘 코스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정규 종목, 삼성전자를 위치한 정규 종목과 그리고 테마주가 이렇게 엇갈린다는 것이죠. 테마주들은 지수가 뜰 때 약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려서 그 점과 관련돼서는 계속 경계의 목소리를 낸 바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개장 초부터 나타났으니 그와 관련된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일부 종목들은 매도할 필요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데 어떻게 하셨는지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그런데요.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판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은 우리나라만 조금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죠. 나스닥과 다우가 이렇게 크게 엇갈리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조건상 그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이 어느 한쪽으로 크게 쏠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자주 반복이 되는 그런 고질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그런 특성인데, 그래서 매번 제가 장세 종목을 설명하기 전에 장세를 살펴드리죠. 그 장세를 보고 판도의 성격을 보고 거기에 맞춰 종목 구성과 그에 따른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시장에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게 있어서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더라도 계속해서 그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런데요. 지금 현재 애매하거든요. 매우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과연 지수 상승 장세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지수가 묶여서 박스권으로 회귀되는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그를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왜 급등을 했는지, 그것이 추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런 지수 판단과 더불어서 상황에 따른 전략과 그에 걸맞는 종목 및 또 매매 전략이 제시가 돼야 되겠죠. 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이고요. 자, 세 번째, 국내 증권사에서 내년도 증시 및 그와 관련된 추천 종목을 현재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신문사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그들 10개 증권사에서 추천이 됐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종목 분석은 하나마이크론 이 종목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전에 뭐 다른 종목들은 뭐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기에 오늘은 그냥 하나마이크론이 나름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이기에 하나마이크론 오늘 올라왔죠. 뭐 현재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안심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딱 찍어서 이 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성과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일단 오늘 할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막부터 일단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국 연준 의장의 교체 해설이 나오고 있죠. 현재 연준 미 제롬 파월 의장이 퇴임을 하고 그 후임으로 라이엘 브레이너드 현 이사가 그 연준 의장으로 선임될 소지가 높다라고 하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라이엘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인사가 상당히 그 강한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의장 교체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오히려 더 비둘기파적인 그런 인사가 연준 의장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도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한테 그렇다는 것이죠. 그 점은 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런데 반드시 그런 분위기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죠. 토마스 바킨이라고 리치먼드 연준 총재가 그렇고, 닐 카시키리 리치먼드가 아니라 미니애폴리스입니다. 이 미니애폴리스의 연준 의장 같은 이는 그에 동참하는 인물들인데요. 하지만 강경하게 나서는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임스 블로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이 사람은 굉장히 그전 빌기파에 있었던 건데 최근에 이렇게 강경하게 매파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리치먼드 클레리다, 이 사람은 부의장이죠. 또 크리스토퍼 밀러, 이 사람은 이사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고, 또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할 필요도 있다 해서 반드시 나쁘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변수가 있다, 그런 상황이 그렇다, 약간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미국도 이와 관련된 시각이 상당히 복잡하게 좀 얽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한 것은 뭐 최근에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향방을 보여드린 바가 있었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으로 특히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해서 보여드렸던 그런 모습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무려 7.8%나 급등을 했다는 거죠. 반도체 디램가 조정, 아직 특히 4분기 때 이르러서 반도체 디램가가 고점 대비 거의 30% 정도나 급락하는 등 조정 분위기였던 거거든요. 그 조정이 4분기 및 내년 1분기 정도 이제 마감이 돼서 2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점과 관련돼서는 그 전에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금년 및 내년 상반기까지 나쁘다 하더라도 하반기 때부터 틀림없이 좋아지니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어쨌든 그를 통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급등하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일단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 점이 만만치 않은 국면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단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1.565%, 사실 큰 변화 없습니다. 일단 미국 자체 금융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다 하는 것, 금리 인상 기조와 관계없이 일단 금융시장, 채권시장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밑에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96.1, 이 정도는 금년치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고요. 자, 원달러 환율 결국 1185원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약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는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물론 높게 시작을 해서 약간 내려온 모습은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줬고, 그만큼 아직 위험한 단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달러 인덱스는 워낙 강합니다. 아직까지는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높고 또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긴장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이 완전히 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고 오늘 주변 증시, 아마 오늘 급등한 배경 중에 하나는 나스닥 선물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동반 급등한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술 및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급등과 나스닥 선물이 서로 어우러져서 그래서 외국인 및 기관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과 관련돼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만 보게 되면, 자, 외국인들이 삼각 순매수를 한 건 아니죠. 코스닥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지수가 장세가 진짜 좋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스닥도 순매수를 합니다. 근데 코스닥은 순매도했다는 것이 걸리죠. 이가 빠진 것이고요.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매수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금융투자 위주로 매수를 했죠. 외국인 매수도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5,948억 원이나 된다는 말, 상당폭 거의 80% 정도를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에 의존해서 매수한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초대규모로 쌍끌이로 매수했다고는 하지만 또 그것이 전형적인 지수 상승 장세에 나타나는 그러한 수급 구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대단히 불투명한 상태다 하는 거죠. 현재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상황을 좀 중간쯤에 있는 애매한 상태라고 보고 양쪽을 다 관망하는 자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상태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베이시스도 근데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막판 동시효과 단일가야 급등해서 그렇지 장중 평균으로는 플러스 0.3 이하에 있었거든요.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베이시스가 좀 낮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근본적인 지수 상승 장세로 전환됐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긴축 모드가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했을 때에는 반도체 호재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종합지수는 3050포인트
오늘 3013포인트니까요. 이니까요.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 정도에서 제한될 소지가 좀 높아 보이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분위기 좋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변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모두 한 가지 방향 일치, 즉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제시하기 전까지는 일단 종합지수 반등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수는 일정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죠. 가능성의 무게, 가능성의 문은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 만약에 지수가 정체되거나 또 순간적으로 장중에 강세를 보였다가 지수가 꺾이는 상황에 나가면 거기에 맞는 탄력적인 전술 또는 전략을 우리 시장에, 우리 포트폴리오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막을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지수 상승이 연속될 것인지에 대한 체크 포인트인데, 그 전에 지수가 추세 전환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긴축 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상황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일단 정책 기조와 관련된 명쾌한 연준 위원들 간의 어떤 합의 내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또 가장 확실한 것은 물가지수 지표입니다. 물가지수가 일단 개선돼야 됩니다. 지금 물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는 지금 비둘기 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분위기는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시점적으로 연초로 갖고 있으니 일단 지수 환경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문제였던 건데, 사실 이 문제도 그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딱 한 개 남아있는 것은 긴축과 관련된 그 모두가 전환될 것인지 그 여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판단 포인트, 추세 전환의 제 하나 남아있는 조건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조건만 충족된다면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 즉 추세가 지수 상승 장세로 전환된다는 거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위주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우리 F4 종목 있죠. 삼성전자, 네이버, 또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위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애매하니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수 상승을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전날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나스닥이 어떻게 됐는지, 그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고요. 당일 수급을 봐야 되죠. 또 베이시스가 얼마만큼 되는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또 현재 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또는 장중에 그러한 또 수급의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탄력성,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울러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또 환율을 봐야 됩니다. 환율은 현재 아직까지는 비우호적이죠. 그런데 환율이 뭡니까, 달러 인덱스가 높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 측면. 또 장중 중요한 것은 나스닥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에 영향받지 않으면 최상입니다. 근데 나스닥 선물에 영향받아서 강할 땐 강하고 약할 때 약하다, 이러면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지수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종합지수 3050포인트 넘어가면 아마 저항을 받을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 어느 정도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태 하에서도 씩씩하게 수급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면 코리몬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했을 때는 경계를 해야 되고 그 맞는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거 따지기가 좀 어렵고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정보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약간 느리겠지만 네이버 같은 정보 잡으면 뭐 편안하죠. 좀 답답하긴 하지만 안전합니다. 그리고 상황만 맞으면 속도까지 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SKC 2차전지
지수에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면서 동시에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딱 그 중간에 있는 종목이죠. 지수 상승 장세에서도 유리하고 테마 장세에서도 유리합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그에 해당이 되죠. 지수 상승 장세일 때도 유리하고 오늘같이 또 테마 장세가 펼쳐질 때도 그전 하나 마이크론을 보게 되면 2차 전지나 다른 기술주들이 올라올 때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죽었을 때 하나 마이크론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애매할 때는 이들 종목 최상의 단기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재 크게 틀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그 어떤 흐름에도 적응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목에서 고르면 그렇다는 거고 다른 종목까지 확대해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 그리고 단기 매도 사인이 나온 종목도 한 종목 있네요. DB 하이텍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술적으로 매도 신호, 장대 양봉 두 개에다가 거래까지 터졌죠.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된다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추세적으로는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됩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 이 종목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입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참여증권사는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신한, 하나, 한투죠. DB증권, KB, 또 NH, 또 이베스트, 키움. 근데 이베스트나 키움은 시장 전체 지수에 대한 윤곽 전망을 제시를 했지만 종목을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로를 쳤고요. 이렇게 10개 업체 증권사들인데 그들이 예상한 내년도 종합지수 예상 범위는 이베스트가 가장 비관적으로서 가장 낮은 그 최저점을 예측을 해놨는데 2740이고 가장 높은 것은 KB증권, KB투자증권인데요. 3600까지 봤다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4000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범위에서 하단 부분은 어느 정도 저도 공감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아마 충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800 근처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분은 그것을 극복했을 때 그 반사 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3600 넘어 4000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제가 제시하는 시각까지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공통 추천주들이 있습니다. 그들 10개 증권사에서 4곳, 정확히 4곳 이상, 5곳 이상 추천한 대상은 한 개의 종목도 없고요. 4곳에서 추천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삼성전자 들어가죠. 그리고 SK하이닉스 비슷하고요. 현대차, 기아차 들어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뻔한 종목들입니다. 3곳 이상 추천한 종목이 SK이노베이션이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주가가 좀 낮은 상태죠. 현재 고객 차트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모비스도 상당히 낮죠. 모비스는 3곳 이상은 아닙니다. 하이브가 들어가 있네요. 하이브가 들어가 있는 건 의미가 있죠. 하이브 이거는 메타버스나 애들은 NFT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 하이브가 거론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곳 이상 추천받은 업체들은 크래프톤 게임사이죠. 크래프톤 잠깐 볼까요? 크래프톤 차트가 잘 안 보이네요. 크래프톤 여기 있습니다. 크래프톤 사실 주가가 아주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크래프톤 최근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마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추천이 됐다는 건데요. 그건 참고를 해보십시오. 나중에 차트까지 찾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자, 그리고 그 외에 한 번씩 적어도 한 번씩 거론됐던 업체들은 SKC 우리 종목이죠. SKC, 현대일렉트릭, CS 월드, CS 윈드입니다. 하나금융, KB금융, 리노공업, PSK 가끔마다 거론했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만도, 모비스, 자동차 관련주들, 또 LG이노텍, 네이버가 들어가 있는데 한 곳밖에 추천을 안 했네요. 약간 섭섭하네요. 그리고 신세계,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KTNG, 롯데케미칼, GS건설 등이 있습니다.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과 어느 정도 중복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그게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총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테마주들은 최근 들어 보수적 관점으로 보자 지수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5개가 있죠. 제1그룹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가장 탄탄한 종목들입니다. 다날하고요. 다날. 그리고 또 위메이드입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설명은 그 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된 자료를 찾아서 청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날 위메이드가 특히 위메이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제1그룹이고요. 제2그룹의 선두주자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만약에 안 파셨다고 한다면 보유해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약간 높게 시작권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지수와 관련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어쨌든 제2그룹의 제1선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 또 알체라도 9%나 들어갔습니다. 알체라 그리고 새롭게 좀 팬덤 플랫폼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DOU 같은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빨리 서둘러서 재매수를 한다든가 신규 매수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아니죠. 관망하면서 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찬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지수와 판단 시장과 같이 묶어서 지수와 같이 묶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지수와 관계없이 주가 위치로 봤을 때 적정히 매수할 타이밍은 고점 대비 약 30% 정도 하락했을 때 내지 장대 음봉 2개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장대 양봉 1개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2개 나왔을 때 저점 및 그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켜본 다음에 옆으로 횡보 조정을 약간 한 며칠 정도 받았을 때가 적정한 주가를 봤을 때는 대략 한 12만원 정도 그 근처 11만원 내지 12만원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에서 횡보 조정 받을 때 지수 상황과 관계없이 눌림목 저점 정도 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수 상황이 만약에 전강 후약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지수가 아침엔 좋았는데 오후에 꺾이는 상황이다 했을 때 그 꺾일 때 그 타이밍을 아마 지수가 꺾이는 상황일 때 이들 종목의 주가는 상당히 바닥권을 형성할 겁니다. 그때 타이밍을 잡아보거나 지수가 계속 강할 때 아침에도 강했는데 후에는 더 강한 상태일 때는 굳이 서둘러서 그들 종목은 재매수나 신규 매수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수와 관련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그리고 종합지수의 절대적인 위치가 3,050포인트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이들 종목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후보 종목으로 말이죠. 대략 이런 정도의 윤곽을 잡아놓고 이들 종목에 대한 단기 매매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 참고를 좀 하시라 하는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마이크론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 마이크론. 자, 이 종목도 사실은 뭐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잠깐 이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가가 이게 재미있는 게 이 종목이 다른 테마주가 뜨고 반도체 주가 죽을 때 유독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이 한 종목만 올라갔다는 거죠. 이 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그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하나 머티리얼즈 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하나 머티리얼스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특기할 만한 시세에 분출을 하고 있다. 또 할 것이라는 관점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건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업체가 하는 것은 패키징, 테스트, 특히 후공정에 반도체 주로 이제 D램 위주로 했던 거죠. D램 위주로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를 그 주업으로 주 대상으로 패키징도 하고 테스트를 해왔다라는 건데 비교 대상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오늘 급등했습니다만은 넷패스나 또는 SAP 반도체랑 그 사업 내용이 또 그 실적도 그래요.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 넷패스나 또는 넷패스나 또는 SAP 반도체와 달리 이렇게 주가가 나홀로 분출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 주업으로 했던 현재 모바일용 메모리 뿐만이 아니고 그 외 다른 부분 일반적인 메모리 서버용으로도 진출을 했고요. 또 일반적인 비메모리 쪽으로도 그 3 영역을 확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PMIC 요게 전력 관용 반도체입니다. 터치 IC 이거는 주로 디스플레이 쪽에 속한 메모리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파운드리 쪽도 현재 테스트를 하거나 또는 패키징 쪽으로, 특히 패키징은 파운드리한테는 패키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OSAT 이게 아웃소싱 어셈블리 테스트, 즉 현재 지금 즉 어셈블리는 조립이죠. 조립. 그리고 테스트를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업체에서 그것을 직접 하기보다는 외주를 주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OSAT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 이 산업 트렌드에 가장 효율적으로 잘 적응을 하고 또 최적합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업체가 바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것이고, 그런 흐름에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장 활발하게 이 업체에 이것을 맡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OSAT의 최대 수혜 대상이 된다는 큰 트렌드가 있다는 것이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머티를 잠깐 주가 한번 보세요. 지분을 32.7%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머티리얼스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스의 제1대 주주로서 자회사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그 자회사 지분 효과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앞에 얘기했던 그런 사업의 확장성과 그 내용이 상당히 외형도 커지고 또 내실도 기해지고 있고 또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자회사 하나 WLS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범핑 및 프로브 테스트 등은 딴 데서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SIG RDL 기술, 광폭 층재별이라고 하는 기술, 이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초고속 충전 IC는 칩입니다. 초고속 충전 칩에 쓰인다는 거죠. 이 기술이 실제로 현재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일단 채택되고 있다, 장착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NXP 세계 최고의 반도체 칩 업체이죠. 여기에 차량용 급속 충전, 이게 급속 충전용입니다. 급속 충전 IC로 납품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이 다른 패키징 내지 테스팅 업체와는 다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이 하나마이크론 초고속 질주하는 현재 상황을 계속 이어나갈 소지가 크다 하는 관점인데, 아마 내년 정도부터 그 흐름이 구체적인 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가는 현재 24,0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런 정도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본다면 최소 3만원 넘어 거의 5만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건데, 특별히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죽을 때 이 종목은 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또 오늘같이 지수가 올라갈 때 그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양수 견장의 종목이라는 거죠. 지수가 올라갈 때도 또 테마주들이 득세할 때도 이 종목은 그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동참할 수 있다. 최고의 수익률을 낼 종목은 아니지만 그러나 차근차근 어떤 경우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주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종목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